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버추얼 메모리 부분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이러한 논리적인 메모리가 물리적인 메모리에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당장 필요한 페이지만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려놓고 필요 없는 그런 페이지 또는 뭐 오랫동안 사용이 안 된 그런 페이지들은 이 디스크의 백킹 스토리지에다가 쫓아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 버추얼 메모리 기법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기법이고, 우리가 이 페이징 시스템에서 이렇게 어떤 페이지를 접근하기 위해서 CPU가 주소 변환을 하려고 페이지 테이블을 받는데, 해당 페이지가 이 물리적인 메모리에 안 올라와 있으면 그런 상황을 우리가 페이지 폴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 CPU 제어권이 운영체제한테 넘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이 IO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체제가 페이지 폴트를 처리해 주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컴퓨터의 이 메모리를 이제 쭉 쓰다 보면 언젠가는 이 메모리가 다 차겠죠.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을 때 이 디스크에서 그 페이지를 메모리에 올려놓으려면 빈 페이지 프레임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메모리가 다 사용 중일 때는 그 뭔가 이미 메모리에 존재하던 페이지를 하나 쫓아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쫓아내는 거를 우리가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다 이렇게 불렀고, 어떤 거를 쫓아낼 것인가 결정하는 다양한 이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LRU 알고리즘과 LFU 알고리즘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들의 구현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예를 들면 LRU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페이지들을 참조된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한 줄로 줄 세우기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페이지가 제일 위에 가 있고, 가장 최근에 사용된 페이지가 제일 아래쪽에 있죠. 이쪽 밑으로 갈수록 페이지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시점이 더 최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페이지를 쫓아내야겠다. 빈 페이지 프레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쫓아내려면 제일 위에 있는 거를 쫓아내면 되죠.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페이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페이지가 메모리에 진입하거나 또는 이미 이 메모리에 있던 페이지 중에 어떤 페이지가 다시 사용이 되면, 그러면 그 친구는 이 줄 서 있는 위치에서 제일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사용된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LRU 알고리즘을 한 줄로 줄 세우기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오더 오브 원의 시간 복잡도, 즉 어떤 친구가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페이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메모리 안에 페이지가 n개가 있을 때 n개를 하나씩 비교해보는 방법이 필요 없다는 거죠. 전혀 비교가 필요 없이 쫓아낼 때는 맨 위에 있는 걸 그냥 쫓아내면 되고, 재사용될 때는 제일 아래쪽으로 그 페이지를 이동시키면 되지, 어떤 페이지가 상대적으로 더 오래전에 사용됐는지 이런 거를 비교하는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현하면 대단히 효율적이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LFU는 이제 이 한 줄로 줄 세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힙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하는 그 구현 방법에 대해서 비교를 하긴 하지만, 이 전체 n개를 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경로를 따라 내려가면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메모리에 페이지가 n개 있으면 오더 오브 로그 n의 그 연산이 가능한 이제 이런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 즉 교체 알고리즘은 꼭 페이징 시스템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의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그 통칭해서 캐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캐싱이라는 거는 빠른 공간에다가 어떤 거를 보관하고 어떤 거를 쫓아낼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빠른 공간을 캐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봤던 페이징 시스템에서는 빠른 공간이 어딘가요? 빠른 공간이 바로 이 물리적인 메모리가 빠른 공간이고, 디스크의 백킹 스토리지가 느린 공간이죠.
그래서 빠른 공간이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그래서 어떤 거를 여기다가 놓고 어떤 거를 쫓아낼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게 일종의 캐싱 기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캐싱 기법은 꼭 페이징 시스템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 컴퓨터 안에 여러 그 계층에서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캐시 메모리 같은 거, 여기서는 이제 캐시 메모리가 CPU에 더 가깝거든요. 그 메인 메모리보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더 한정된 빠른 공간에 해당하고, 메인 메모리가 그 상대적으로 느린 공간에 해당되는 그런 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버퍼 캐싱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 한정된 빠른 공간에다가 보관을 해서 이제 다음번에 다시 요청됐을 때 재사용을 빨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게 이제 버퍼 캐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페이징 시스템하고 버퍼 캐싱은 물리적인 매체는 같아요. 빠른 공간이 어디냐 하면은, 빠른 공간이 이 D램 메모리죠. 여기가 빠른 공간이고, 느린 공간이 디스크다. 그 측면에서는 이 페이징 시스템하고 버퍼 캐시가 같은 건데, 페이징 시스템에서는 느린 공간이 디스크의 수압 영역이고요. 반면에 버퍼 캐싱에서는 느린 공간이 디스크의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거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빠른 공간은 똑같이 그 메모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가 페이징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웹 캐싱이라는 게 있는데, 뭐 요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캐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설명드린 이 캐싱은 그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그 매체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느리고, 그거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 캐싱을 쓰는 거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 웹 캐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웹브라우저에다가 뭐 포털 사이트에 그 웹페이지 주소를 치면은 웹페이지가 뜨죠. 그게 이제 왜 뜨는 거냐 하면은, 그 포털 사이트의 웹 서버에서 그 웹페이지를 읽어와 가지고 그 내용을 내 컴퓨터에 그 웹브라우저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거죠. 즉 그 멀리 있는 웹 서버에서 그 웹페이지를 읽어와서 보여준 겁니다. 근데 똑같은 페이지를 갖다가 다음번에 다시 요청했을 때,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그 멀리 있는 웹 서버에서 받아오는 게 아니고, 한번 받아온 웹페이지의 내용을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놓으면 다음번에 똑같은 웹페이지를 갖다가 보겠다고 했을 때 멀리 웹 서버까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받아놓은 내용을 바로 보여줄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웹 캐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웹 캐싱은 어떤 메모리 이 매체의 속도 차이를 완화하는 게 아니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그러한 그 컴퓨터에서 읽어오는 그런 시간, 그 시간 차를 그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웹 캐시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이 캐싱 기법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캐싱 기법에서 꼭 지켜야 되는 시간 제약 조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캐시 크기가 n이다. 즉 n개의 데이터를 캐시에 저장할 수가 있다고 할 때, 어떤 거를 쫓아낼지 결정하기 위해서 그 n개를 한 개씩 다 쭉 스캔해보고, 아 이거를 쫓아내야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order of 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order of n이다 이렇게 하면은 n개를 적어도 한 번씩은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캐시를 운영하면 너무 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나 쫓아내려고 n개를 쭉 살펴보고, 또 다음에 뭐 하나 쫓아내겠다고 n개를 쭉 살펴보고, 이러면은 너무 온라인 알고리즘으로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캐싱 기법에서는 그런 시간 복잡도가 우리가 LRU 알고리즘에서 봤던 것처럼 order of 1, 아예 비교가 필요 없거나, 또는 order of log n 정도, 이 정도는 돼야지 사용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시간 복잡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음,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를 다 뒤집는 내용인데 뭐냐 하면 우리가 LRU, LFU 같은 알고리즘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페이징 시스템에서는 이런 알고리즘을 아예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왜 사용도 못할 알고리즘을 설명을 했는가? 예, 글쎄요. 그 뭐 운영체제 교재들이 이제 이 페이징 시스템 할 때 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도 설명을 드렸는데 왜 그러면은 페이징 시스템에서 이런 LRU, LFU 같은 알고리즘을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가? 예, 그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나왔던 뭐 그림하고 거의 똑같은 그림입니다. CPU가 지금 프로세스 A가 그 CPU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러닝을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요게 이제 A라는 프로세스의 논리적인 메모리죠. 그리고 그 A라는 프로세스의 페이지 타입이고 예, 물리적인 메모리. 요게 이제 백킹 스토리지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메모리 참조를 하겠다. 예, 메모리 참조를 하려면 주소 변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소 변환을 했더니 그 내용이 이미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페이지를 그냥 바로 CPU가 가지고 가겠죠. 즉 이렇게 이미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페이지를 이 프로세스가 접근하게 되면 그러면은 중간에 운영체제가 전혀 개입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세스가 사용자 프로세스가 메모리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소 변환이 필요하죠. 근데 이 주소 변환에서 주소 변환 과정에서 운영체제가 개입하는 게 제가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이 주소 변환 과정은 운영체제가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하드웨어적으로 주소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페이지는 그 사용자 프로그램이 CPU를 쓰면서 그대로 그냥 가져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 페이지를 언제 사용했는지 그 사실을 운영체제가 모릅니다. 즉 운영체제가 이 LRU 알고리즘을 운영하려면 그러면 이 페이지들이 사용되는 시점을 그때그때 알아야 되죠. 즉 이 페이지가 이 메모리 안에서 사용이 됐다 그러면은 그 페이지를 여기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 줄의 맨 아래쪽에 매달아 줘야 되는데 그런데 메모리에서 이렇게 이미 메모리에 존재하는 페이지가 이렇게 사용이 되면 그러면 A라는 프로그램이 그 페이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운영체제의 개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이런 식의 그 줄 세우기를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사실은. 반대로 이 A라는 프로그램이 그 메모리 참조를 하려고 했는데 주소 변환을 해보니까 그 페이지가 물리적인 메모리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B라는 페이지를 사용하려고 봤더니 메모리에 없고 이렇게 디스크에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페이지 폴트가 난 거죠. 그래서 이때는 CPU 제어권이 이 프로세스 A로부터 운영체제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면 운영체제가 이 백킹 스토리지에 있는 이 페이지를 메모리에 올려놓고 그 과정에서 내가 이 페이지를 메모리에 언제 올려놨구나 하는 그 시간을 알죠. 그래서 지금 운영체제가 그 페이지 폴트가 나서 메모리에 올려놓은 그 페이지는 제일 아래쪽에다가 매달아 놓을 수가 있는데 이미 메모리에 존재하는 페이지인 경우에는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주소 변환을 해가지고 사용자 프로그램이 바로 써버리니까 운영체제가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하면서 줄의 위치를 이동시키고 이런 게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징 시스템에서 이 페이지들의 사용 시간 이런 정보 중에 운영체제는 반만 알고 있어요. 반만. 그게 뭐냐 하면은 페이지 폴트가 났을 때, 즉 디스크를 접근할 때는 이 페이지가 지금 사용이 되는구나라는 걸 아는데 이미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페이지에 대해서
사용을 할 때는 중간에 운영체제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페이지가 지금 사용됐으니까 이 줄 세우기를 하면서 가장 최근에 사용됐다고 표시를 해야겠다, 이런 게 아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페이징 시스템에서는 LRU, LFU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LRU를 근사시킨 클락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실제로 페이징 시스템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 알고리즘의 동작 원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클락 알고리즘은 이 메모리 안에 있는 이 페이지 프레임들입니다. 요 사각형 하나하나가. 그래서 지금 메모리 안에 페이지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리고 이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이니까 새로운 페이지를 이 디스크에서 올려놓기 위해서 이 중에 뭔가를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0번부터 15번 요거를 갖다가 여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0번부터 15번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 중에 하나는 쫓겨나야 새로운 페이지가 들어올 수가 있죠. 어떤 거를 쫓아낼 것인가, 이걸 운영체제가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각 페이지마다 0 또는 1이 써져 있죠. 요게 뭐냐면 1비트인데 이 비트를 우리가 레퍼런스 빛 또는 액세스 빛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비트가 1이라는 거는 이 페이지가 최근에 사용된 페이지다, 그런 뜻이고, 이 비트가 0이라는 거는 이 페이지가 최근에 사용이 안 된 페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LRU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 모든 페이지들의 사용 시점을 한 줄로 줄 세우기로 했죠. 그래서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페이지를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 클락 알고리즘은 그렇게 모든 페이지의 그 사용 시각을 운영체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비트 하나만 가지고 쫓아낼 페이지를 결정하는데, 그 비트는 최근에 사용된 페이지인 경우에 1로 표시되어 있고, 최근에 사용 안 된 페이지는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으로 표시된 페이지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0으로 표시된 페이지는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페이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최근에 사용 안 된 페이지인 건 맞아요. 그래서 정확한 LRU는 아니지만 그 LRU를 근사시킨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주소 변환 과정에 우리가 뭐 밸리드, 인밸리드 빛 이런 게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이 페이지 프레임당 이 레퍼런스 빛이 하나씩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미. 그리고 요 비트는 주소 변환을 할 때, 하드웨어가 주소 변환을 할 때 주소 변환돼서 그 페이지가 사용이 됐으면 요 비트를 1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체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요 레퍼런스 빛을 1로 만드는 거는 하드웨어가, 주소 변환을 하는 하드웨어가 그 페이지를 주소 변환해서 CPU가 가져갔다, 그러면 그때마다 1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 번 가져갔다, 그래도 1이겠죠. 1비트니까. 그래서 사용이 될 때 그 페이지에 이 레퍼런스 빛을 1로 만들어 놓고요. 근데 이제 운영체제가 이 중에 어떤 페이지 하나를 쫓아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알고리즘이 왜 클락 알고리즘이냐면 이 시계바늘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실제로 뭐 구현은 그냥 이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구현하는 건데, 이제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이 시계바늘이 봐서 쭉 돌면서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다고 하면 이 페이지의 비트가 1이죠. 아, 그러면 이 친구는 최근에 사용이 됐겠구나. 그래서 이 비트를 0으로 바꿉니다. 0으로 바꾸고 이 친구는 쫓아내지 않고 다음 칸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또 이 페이지도 1이죠. 그러면은 요 비트를 0으로 바꾸고 다음 칸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이 페이지는 비트가 0이죠. 그러면 이 친구가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를 1로 바꾸는 거는 주소 변환하는 하드웨어가 해주는 거고, 비트를 0으로 바꾸는 거는 운영체제가 쫓아낼 페이지를 찾으면서 이 시계바늘이 쭉 돌면서 1인 거는 0으로 바꾸고 0인 페이지를 만나면 그거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페이지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이 비트가 1이고 0이고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 비트가 1이라는 거는 이 시계바늘이 한 바퀴 다시 돌아오는 동안에 적어도 그 페이지가 한 번은 사용이 됐다,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운영체제가 이 1인 거는 다 0으로 바꾸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다음번에 이렇게 돌아왔을 때 또 1이 돼 있다는 거는 0 바뀐 게 그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에 사용이 됐으니까 1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0인 페이지가 쫓겨난다, 이 얘기는 적어도 한 바퀴 돌아올 때까지 그 페이지가 다시 사용이 안 됐을 때 쫓아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세컨드 찬스 알고리즘이다, 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뭐 그런 의미로 클락 알고리즘을 이렇게 다른 명칭으로도 부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NUR, NRU 이런 식으로도 부르는데, LRU는 여러분들 Least Recently Used잖아요. 가장 덜 최근에 사용된, 즉 제일 오래된 거 쫓아내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뭐 영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NRU나 NUR은 뭐냐면 Not Recently Used, 최근에 사용 안 된 페이지를 쫓아낸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레퍼런스 빗 요거를 가지고 하드웨어적인 지원을 받아서 운영체제가 쫓아낼 대상을 결정하는 이런 방법이 실제 페이징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레퍼런스 빗 말고 사실은 비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modified bit, 또는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더티 빗이라는 겁니다. 이 메모리 페이지가 사용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죠. CPU가 이 메모리 위치를 읽기를 하는 거냐 쓰기를 하는 거냐,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페이지가 메모리에 올라온 다음에 CPU가 이 페이지를 읽기를 하거나 쓰기를 하거나 하여튼 접근을 하면, 사용을 하면 이 레퍼런스 빗은 하드웨어가 1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 페이지를 CPU가 쓰기를 하면, write를 해서 수정을 하면은 그 페이지에 대한 modified bit, 요거를 1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자면, 읽기가 발생했을 때는 레퍼런스 빗만 1로 만들어주고, 쓰기가 발생했을 때는 레퍼런스 빗도 1로 만들고 modified bit도 1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 modified bit을 왜 사용하느냐, 요게 요 페이지가 메모리에 올라온 이후로 수정이 됐으면, 그러면 나중에 쫓겨날 때 그냥 지워버리는 게 아니고 수정된 내용을 디스크에다가 써주고 쫓아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정됐는지를 표시해서 쫓아낼 때 그냥 지워버릴 거냐, 만약 modified bit이 0이면 그러면 이 페이지가 메모리에 올라온 이후로 수정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페이지는 쫓겨날 때 그냥 지워버리기만 하면 되죠. 왜냐하면 디스크에 있는 거랑 같은 내용이니까. 근데 메모리에 올라온 이후로 수정이 됐으면 그거는 수정된 거를 디스크에 써주고 쫓아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에 올라온 이후로 write가 적어도 한 번 발생했다, 그러면 이 modified bit은 계속 1로 세팅이 돼 있겠죠. 이거는 뭐 운영체제가 클리어 시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쫓겨날 때 디스크에 써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쫓아낼 것이냐, 그거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고요. 레퍼런스 빗은 읽기 쓰기가 발생할 때마다 하드웨어가 1로 세팅해 놓는데, 운영체제는 쫓아낼 때 쫓아내는 걸 결정하기 위해서 이 비트를 보면서 1인 거는 0으로 바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0인 친구를 쫓아내는 그런 용도로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페이징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클락 알고리즘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제 페이지 프레임의 얼로케이션인데, 이 앞에 설명드린 이런 알고리즘들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되는 페이지인지 이런 거는 전혀 고려를 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물리적인 메모리에 A라는 프로그램의 페이지들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또 B라는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페이지들도 여기 올라가 있고, C라는 프로그램의 페이지들도 올라가 있고, 이렇게 섞여 있을 거잖아요. 여러 프로그램들의 페이지들이. 그런데 쫓아낼 때는 LRU 알고리즘을 쓴다. 그러면 이 중에 제일 오래된 페이지를 쫓아내지, 이게 A가 사용하는 페이지니까 이건 봐주고, B가 사용하는 페이지니까 쫓아내고, 제가 말씀드린 A, B는 이제 이 프로세스. 그래서 프로세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장 오래된 걸 쫓아내는 그런 의미지. 근데 여기 말씀드리는 이 얼로케이션은 프로세스한테 페이지를 할당하겠다는 겁니다. 미리.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이 물리적인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데 프로그램 A한테 이만큼 할당하고 B한테 이만큼 할당하고 C한테 이만큼 할당하겠다. 그게 이제 지금 나오는 페이지 프레임의 얼로케이션입니다. 이 할당 얘기를 왜 하는 거냐? 그거는 프로그램이 좀 원활하게 실행이 되려면 적어도 이 메모리상의 페이지 프레임을 몇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지금 루프가 실행 중이라고 해보죠. C 언어 같은 경우에 while문이나 for문을 돌고 있는데 그 반복문, 이 루프를 구성하는 페이지가 5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5개의 페이지를 만약 이 프로그램한테 할당해주면, 그러면 루프를 도는 동안에 페이지 폴트가 안 나겠죠. 그래서 그 반복문을 1000만 번을 돈다.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페이지를 5개만 주면 1000만 번 반복되는 동안에 페이지 폴트가 전혀 안 날 거예요. 근데 그 루프를 구성하는 페이지가 5개인데 이 친구한테 메모리를 페이지를 3개만 줬다. 그러면은 이 루프를 돌 때 계속 페이지 폴트가 나겠죠. 1000만 번 반복하면은 2000만 번 이상 페이지 폴트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단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프로그램마다 적어도 메모리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원활히 실행이 되는 그런 그 최소의 메모리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할당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주소 공간이 코드 데이터 스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코드 페이지만 메모리에 올라와 있다고 페이지 폴트가 안 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 프로그램이 기계어를 실행하면서 데이터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데이터 페이지도 적어도 메모리에 같이 올라와 있어야 되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프로그램마다 어느 정도 메모리 할당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이고요. 할당 방법은 여기 보시면 equal allocation, 모든 프로세스한테 프로세스 3개가 있으면은 A한테도 5개, B한테도 5개, C한테도 5개 이렇게 주는 게 equal allocation이죠. 근데 프로그램이 큰 프로그램이 있고 작은 프로그램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equal allocation은 그런 면에서는 좀 적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proportional allocation은 프로그램 크기에 비례해서 큰 프로그램한테는 10개 주고 작은 프로그램한테는 3개 주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게 이 proportional allocation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메모리를 누구한테 줄지를 결정할 때 그 프로그램의 CPU를 바로 사용할 거냐, 이제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나와 있는 priority allocation은 CPU priority가 높은 프로세스한테 더 메모리 페이지 프레임을 많이 할당을 하자라는 게 이제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프로세스마다 메모리 공간을 어느 정도 미리 할당해 놓고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메모리 운영을. 그렇지 않고 아예 할당 개념 없이 모든 뭐 N개의 프로그램들이 그냥 경쟁을 하면서 메모리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글로벌 리플레이스먼트라는 거는 할당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각 프로세스한테 별도의 메모리 할당을 안 하고 그냥 LRU 같은 뭐 이런 알고리즘을 쓴다. 그러면 전체 이 페이지들 중에 이들 중에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페이지를 쫓아내는 거죠. 그러면 그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페이지가 어떤 프로세스의 페이지인지는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글로벌하게 제일 그 알고리즘의 취지에 맞게 쫓겨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좋은 점은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페이지한테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한테 페이지가 많이 할당이 되겠죠. 그리고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페이지를 좀 뺏길 겁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쪽에 많이 주고 그런 효과가 있긴 하지만 대신에 이제 문제점은 특정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독식할 수가 있겠죠. 이 친구가 메모리를 그냥 쫙 사용하면서 다른 친구의 그 메모리 페이지를 다 쫓아내고 그럴 수가 있겠다. 그게 이제 글로벌하게 LRU 같은 이런 알고리즘을 운영할 때 뭐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한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을 쓰면 각 프로세스한테 할당되는 메모리량이 알아서 자동으로 조절이 되죠. 어떤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많이 쓰면은 그 친구한테 많이 할당됐다가 또 이 친구가 CPU를 못 얻으면 쫙 뺏겨가지고 거의 뭐 다 메모리를 뺏기는 이런 상황이 그때그때 연출이 될 겁니다. 반면에 이 밑에 나와 있는 로컬 리플레이스먼트는 이 프로세스마다 할당을 하는 겁니다. 일단 할당을 해놓고 그래서 로컬 리플레이스먼트라는 걸 일단 할당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3개가 있다 그러면 A한테 요만큼, B한테 요만큼, C한테 요만큼을 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C라는 프로그램이 쫓아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자기한테 할당된 페이지 중에 어떤 거를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할당된 페이지 중에서 뭘 쫓아낼지 그거를 결정할 때도 LRU나 LFU 같은 거를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한테 할당된 페이지 중에 제일 오래된 걸 쫓아내겠다. 그래서 위의 방법은 계속해서 무한 경쟁이 되는 거고요. 밑에 방법은 각 프로세스한테 일단 메모리를 할당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네가 알아서 네 할당된 페이지 중에서 뭘 쫓아낼지를 결정을 해라 그 얘기인데 뭐 알고리즘은 같은 걸 쓸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글로벌 LRU냐 그 프로세스의 로컬 LRU냐 뭐 이런 차이라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예를 들면은 뭐 돈이 이만큼 있는데 내 몫을 이만큼 나눠주고 알아서 나보고 이제 써라 이런 거랑 아니면은 계속 경쟁해가지고 남의 걸 뺏어올 수도 있고 내 거를 다 뺏길 수도 있고 그래서 무한 경쟁을 해서 다 뺏길 수도 있고 다 얻을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일단 내 몫을 챙겨주면 내가 내 몫을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쓰는 이게 더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느끼시나요? 이거는 뭐 그 취향의 차이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저한테 제 몫을 일단 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아껴 쓰든 절약을 하든 이런 건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그냥 무한 경쟁이 되면 내가 더 가져올 수도 있지만 다 뺏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모리 관리도 각 프로세스당 미리 할당을 하느냐 아니면 할당 없이 무한 경쟁을 하느냐 이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메모리 관리에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거는 이제 스레싱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
X축이 뭐냐 하면은 멀티 프로그래밍 디그리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미 설명드린 적은 있었는데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프로그램 개수입니다. 지금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프로그램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Y축은 CPU 이용률이죠. CPU가 얼마나 사용되는가 보자. CPU 이용률이라는 거는 단위 시간당 이제 CPU가 놀지 않고 일한 시간 비율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뚝 떨어지는데 이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리죠. 처음에 메모리에 프로그램 한 개가 올라가 있다고 해봅시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쭉 늘어날 때 메모리에 프로그램 하나가 올라가 있으면은 그 친구가 CPU를 쓰겠죠. 그러면 그 친구가 CPU를 쓰면 CPU 이용률이 100%가 아니고 왜 이렇게 낮으냐? 그 친구가 CPU를 쓰다가 IO를 하러 가버리면 그럼 CPU가 그동안에 놀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으면 이 친구가 IO를 하러 간 동안 CPU가 놀기 때문에 CPU 이용률이 낮은 겁니다. 그러면은 메모리에 제가 자꾸 오늘 말이 헛나오네요. 메모리에 프로그램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올려놓으면 어떨까요? 두 개를 올려놓으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CPU를 쓰다가 IO를 하러 갔을 때 또 다른 프로그램이 CPU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CPU가 놀지 않고 일하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프로그램 둘 다 IO를 하러 가버리면 그러면 CPU가 놀겠죠. 그래서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동시에 몇 개를 올려놓느냐, 10개를 올려놨다. 그러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CPU를 쓰다가 IO를 하러 갔으면 두 번째 프로그램한테 CPU를 주고 그 친구가 IO를 하러 가면 또 세 번째 프로그램한테 CPU를 주고 이런 식으로 10개 프로그램 모두 IO를 하지 않는 이상 적어도 CPU가 놀지 않고 일은 할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여러 개 올려놓으면 그러면 CPU가 놀지 않고 일한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CPU 이용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쭉 잘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런 희한한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러한 뚝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스래싱이 일어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메모리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올려놓으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메모리도 얻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너무 조금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 프로그램한테 CPU를 줘봐야 페이지 폴트가 나고 그래서 또 다른 프로그램한테 CPU를 줬는데 또 페이지 폴트가 나고 너무 메모리를 조금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CPU를 줘도 계속 페이지 폴트입니다. 그래서 스래싱 상황은 CPU는 놀고 있고 페이지 폴트 처리하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스래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수행이 되려면 어느 정도 메모리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적은 메모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페이지 폴트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 전체 시스템에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를 우리가 스래싱이 발생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낮으면 CPU가 이렇게 놀고 있으면 메모리에 지금 프로그램이 몇 개 안 올라가 있어서 CPU가 놀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더 올려주죠. 여러 프로그램을 더 메모리에 올리면 CPU 이용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CPU 이용률이 낮아요. 스래싱이 생겨서 낮아요. 그럼 이 상황은 뭐냐 하면은 CPU 이용률이 대단히 낮은데 그 이유가 메모리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어 가지고 CPU 이용률이 낮은 건데 운영체제가 판단하기는
왜 이렇게 CPU가 놀고 있지? 프로그램을 조금 더 메모리에 넣어볼까 해가지고 오히려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스템이 거의 CPU가 일을 못하고 IO만 계속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래싱을 막아야 되는데 이 스래싱을 막기 위한 방법은 그 프로그램한테 필요한 최소한의 메모리는 보장을 해줘야겠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워킹 셋 모델이라는 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개념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프로세스는 특정 시간 동안에 그 특정 메모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함수가 실행 중이다. 그러면 그 함수에 있는 그 함수를 구성하는 페이지가 계속 사용이 되겠죠. 루프를 돌고 있다. 그러면 그 루프를 구성하는 페이지가 한동안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페이지들의 집합을 우리가 여기서는 로컬리티 셋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로컬리티 셋은 적어도 메모리에 보장을 해줘야지 그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특정 메모리 위치가 집중적으로 참조되는, 몰려서 사용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로컬리티 오브 레퍼런스다. 메모리 참조가 로컬리티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뭐 지역성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특정 지역이 집중적으로 막 사용되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쭉 흐르면은 또 거기는 더 이상 사용 안 되고 새로운 지역이 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함수 A가 사용되다가 함수가 리턴 되면은 이제 그 A라는 함수는 더 이상 참조가 안 되겠죠. 그 대신에 새롭게 그 실행되는 그 함수가 또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메모리 참조에는 로컬리티가 있는데, 그런데 이 워킹 셋 모델에서는 그러한 그 로컬리티 셋을, 즉 한꺼번에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야지만 효율적으로 사용될 그런 페이지들의 집합을 워킹 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로컬리티 셋이나 워킹 셋은 사실 같은 말인데, 이 워킹 셋 모델을 만든 사람은 그러한 그 페이지들의 집합을 워킹 셋이라고 부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워킹 셋을 이용하는 메모리 관리 알고리즘은 이 워킹 셋에 포함되는 페이지들을 메모리에다가 무조건 보장해주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메모리가 부족해서 어떤 프로세스의 워킹 셋이 메모리에 다 못 올라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의 워킹 셋이 5개 페이지가 필요한데 메모리에 빈 공간이 3개밖에 없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 구차하게 너 3개를 가져라 이게 아니고, 어차피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그 3개도 갖는 게 아니고 완전히 메모리를 다 반납하고 그 친구는 스왑 아웃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1개도 안 주고 서스펜디드 상태로 들어가고, 메모리에 남아있는 프로세스만이라도 워킹셋을 온전하게 보장받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프로세스들이 어느 정도 실행이 되고 메모리가 반납이 되면 그때 이 스왑 아웃, 즉 서스펜디드 됐던 프로그램이 메모리가 남아돌 때 이제 워킹셋 전체를 보장받는 그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거지, 뭐 짜투리 공간만 남았다고 그거라도 그냥 구차하게 받자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킹셋 알고리즘을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 페이지 레퍼런스 스트링이 쭉 나열이 돼 있죠. 그래서 페이지들이
이렇게 2번 페이지, 6번 페이지, 1번 페이지 이런 순서로 페이지들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게 이 페이지 레퍼런스 스트링은 특정 프로세스의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든 프로세스의 페이지가 아니고 A라는 특정 프로세스의 그 페이지가 사용된 이런 순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워킹 셋, 즉 메모리에 같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그런 페이지들을 어떤 식으로 이 알고리즘이 판단을 하느냐 하면은 워킹 셋이 뭔지를 정확하게는 몰라요. 미래에 사용될 그런 페이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거를 통해서 추정은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시점이 여기라고 하면 그러면 방금 전에 1번 페이지가 사용이 된 거고 바로 다음에 이제 6번 페이지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미래는 모르는 거고 지금 이 과거의 히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히스토리의 근거에서 이 프로세스한테 메모리 공간을 몇 개 줄 것인가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워킹셋을 보장해 주는 게 이 워킹셋 알고리즘의 철학이거든요. 그럼 워킹셋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하면 과거에 그 어떤 델타만큼의 시간 동안 사용된 페이지들을 유지를 해 놓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이제 델타라고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해서 세 보니까 10개거든요. 그래서 그냥 워킹셋 알고리즘이 과거 10개를 유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예에서는. 그래서 보시면 현재 시점부터 과거 10개, 과거 10번 사용된 페이지들을 워킹셋이라고 보고 그거를 메모리에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과거 10개를 쭉 보시면은 뭐 7번 같은 거는 중복 사용이 됐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페이지만 쭉 뽑아 보니까 이 과거 이 윈도우 10개에서 1, 2, 5, 6, 7 5개만 서로 다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한테는 현재 시점에 페이지 프레임을 5개 할당해 주고 그리고 1, 2, 5, 6, 7 요 페이지를 메모리에다가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워킹셋이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 다르게 설명드리자면 현재 시점부터 과거 이 델타 크기만큼 여기서 10이라고 했죠. 10 크기만큼 이렇게 구멍을 뚫어놔요. 이렇게 10개를. 그런 다음에 이 구멍을 뚫어놓고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그 구멍을 이동시키면서 이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과거 10개 보이는 요 페이지를 이 프로세스의 현재 시점의 워킹셋이라고 보고 과거 10개 안에 들어가는 요것들은 적어도 메모리에 유지해줘야 원활하게 실행이 되겠다. 근데 요 시점은 공교롭게도 그 10개 그 과거 페이지 중에 실제로 서로 다른 건 2개밖에 없죠. 3하고 4. 그래서 이 시점에는 이 프로그램한테 메모리 페이지 프레임을 2개만 할당하고 3하고 4만을 워킹셋이라고 봐서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워킹셋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과거 특정 요거는 이제 우리가 윈도우라고 부르는데요. 특정 윈도우 크기 이내에 있는 페이지만을 워킹셋이라고 간주해서 그거를 메모리에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메모리에서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2번 같은 경우는 2번은 살았네요. 2번 요 앞에 예를 들어서 뭐 8번이 있었다 그러면 8번 같은 경우는 과거 10개 안에 안 들어오니까 버린 거죠. 바로 전까지는 있었겠죠. 바로 전까지는 있다가 이제 한 칸 이동을 하니까 이 워킹셋 안에 안 들어와서 8번은 쫓겨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어떤 점이 궁금할 거냐. 지금 메모리 공간이 여유가 없어서 이 친구한테 이 프로세스한테 메모리 공간을 5개는 못 주겠다. 지금 빈 공간이 3개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워킹셋 알고리즘은 이 프로세스한테 메모리 공간을 3개 주는 게 아니라 있는 3개도 다 빼앗는 거죠. 구차하게 나는 5개 필요한데 3개 주겠다는 거 받지 않고 전부 다 반납하고 디스크에 스왑 아웃 되겠다. 즉 서스펜디드 상태로 들어가고요. 그런 식으로 이 스래싱을 방지하는 겁니다.
즉 멀티 프로그래밍 디그리를 어떤 식으로 조절하느냐. 워킹셋을 보장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만 메모리에 올려놓고 지금 메모리가 부족해서 워킹셋 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프로세스는 메모리에서 완전히 쫓아낸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친구가 메모리를 받지 못하고 쫓겨났으면 언제 다시 메모리를 얻게 되는 거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메모리에 좀 여유분이 생기면 5개를 다 보장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그때 이 친구는 다시 메모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워킹셋 알고리즘은 시간에 따라서 필요한 워킹셋이 변하는 그런 거를 반영하고 그리고 매 시점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메모리 크기를 보장해 줌으로써 이 스래싱을 방지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워킹셋 알고리즘은 이 알고리즘을 쓰면 그러면 앞에서 할당의 개념이 어느 정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 워킹셋 알고리즘이 글로벌 리플레이스먼트를 쓰지만 뭐 이 프로그램한테 몇 개를 할당하겠다 이런 개념하고 쫓아내는 개념이 뭐 같이 들어가 있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할당해놓고 쫓아내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할당을 하면서 또 필요 없으면 메모리를 줄이고 늘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워킹셋 알고리즘하고 또 비슷한 또 다른 알고리즘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페이지 폴트 프리퀀시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방법은 아예 그 각 프로세스의 페이지 폴트 비율을 그때그때 봐가면서 페이지를 더 줄지 덜 줄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메모리를 이렇게 할당함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이 발생시키는 페이지 폴트 비율이 이렇게 된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런 곡선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떤 프로그램한테 그 메모리를 너무 적게 주면 그러면 페이지 폴트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고요. 쭉 해서 어떤 그 프로그램한테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주면 페이지 폴트가 대단히 적게 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메모리를 프로그램한테 할당함에 따라서 발생시키는 페이지 폴트 비율은 보통 이런 곡선이 됩니다. 처음에는 페이지를 늘려주면 이렇게 페이지 폴트가 뚝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메모리를 더 좁아야 페이지 폴트를 줄일 수 있는 게 대단히 줄일 수 있는 폭이 낮아지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그 페이지 폴트 비율을 이 선하고 요 선 사이에 있는 요 정도 값으로 유지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프로그램이 페이지 폴트를 이렇게 많이 발생시킨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 지금 메모리를 너무 적게 줬나 보다. 즉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메모리를 다 못 얻었구나. 그래서 이 친구한테 페이지 수를 늘려서 페이지 폴트 레이트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선에 들어오면 요 안에 들어오면 이제 이 친구는 페이지 폴트 레이트가 어느 정도 낮아졌으니까 더 이상은 메모리를 줄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반대로 어떤 프로그램의 페이지 폴트 레이트가 대단히 낮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너무 메모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메모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친구로부터 메모리를 뺏어서 메모리 할당량을 줄이는 거죠. 줄여서 페이지 폴트 레이트가 요 선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메모리를 요만큼만 주고 그렇게 해도 그 친구는 페이지 폴트 레이트가 요 안에 들어오니까 이 정도로 주면 되겠다라는 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각 프로세스에 현재 페이지 폴트 레이트를 주고 보고 메모리를 더 줘야 될지 아니면 덜 줘야 될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마찬가지냐?
이렇게 페이지 폴트 레이트가 높아서 메모리를 더 줘야 되는데 지금 메모리가 여분이 없어요. 그러면 뭐 구차하게 요만큼의 메모리를 갖는 게 아니고 어차피 메모리를 적어도 요만큼은 얻어야 이 페이지 폴트 레이트가 낮아질 텐데 구차하게 요만큼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전부 반납해 버리고 스왑 아웃돼서 서스펜디드 상태로 들어가고 적어도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프로세스만이라도 요 정도 페이지 폴트 레이트를 유지할 수 있게 해서 스레싱을 방지한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그 스레싱을 방지하는 알고리즘, 워킹 셋 알고리즘하고 페이지 폴트 프리퀀시 스킴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페이지 사이즈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32비트 메모리 주소 체계를 쓰는 그런 전통적인 시스템에서는 보통 페이지 사이즈를 4KB 쓰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이 메모리 크기가 커지고 프로그램 크기도 커지고 심지어 메모리 주소 체계도 32비트 주소 체계를 쓰다가 요즘은 이제 64비트 주소 체계를 쓰는 그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메모리에 들어가는 페이지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메모리가 커지면서 전체 메모리가 커지면서 그 메모리를 이렇게 쪼개 쓰는 페이지 크기도 점점 4KB보다 큰 페이지를 사용하는 그러한 추세로 가게 됩니다. 점점 이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추세에 대한 설명이고, 그러면 이 페이지 사이즈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했을 때 전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페이지 사이즈를 줄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이 논리적인 메모리를 갖다가 이렇게 8개로 쪼개던 거를 이거를 만약 잘게 썰어 가지고 이거를 100개로 쪼갠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한 거죠. 이거를 8개로 쪼개던 거를 100개로 막 아주 난도질을 해서 더 잘게 쪼개면 페이지 테이블이 그만큼 늘어나야겠죠. 8개 엔트리만 있으면 되던 게 100개로 쪼갰으면 엔트리가 100개가 필요할 겁니다. 대신에 이 물리적인 메모리도 더 이렇게 잘게 쪼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잘게 썰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공간은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정말 나는 메모리가 요만큼이 필요한데 페이지 크기가 이만해서 그래서 요만큼만 필요하지만 메모리에 올려놓고 가져다 쓸 때는 요만큼만 올릴 수는 없고 페이지 크기만큼은 적어도 올려야 된다. 그게 이제 페이지 사이즈가 클 때 손해보는 거고요. 페이지 사이즈가 작을 때 이익 보는 거죠. 이 한정된 메모리를 갖다가 그 정말 필요한 것만 사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잘게 쪼개서 쓰면. 대신에 그렇게 잘게 쪼개면 단점이 페이지 테이블이 더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보통 이 페이지가 사용이 되면은 정확하게 4바이트만 요게 사용되고 이게 사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프로그램의 로직이 보통은 기계어들이 하나 사용되면은 그 다음 이렇게 사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치가 사용됐으면은 그 인접한 위치가 다음번에 사용될 확률이 사실은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한 번 났을 때 페이지를 작게 쓰면 요만큼만 읽어올 건데, 그러면 그 다음 위치를 접근하려면 또 페이지 폴트가 나겠죠. 그래서 또 읽어와야 될 거를 페이지 크기를 어느 정도 크게 하면, 그러면 한 번 페이지 폴트 났을 때 당장 필요한 요만큼만 읽어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크기를 같이 읽어옴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사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페이지 폴트를 일으키지 않고 메모리에 같이 올라왔으니까
이 페이지 폴트를 일으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장점이 되겠죠. 제가 페이지 크기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생기는 장단점을 지금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여기 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사이즈를 줄이면, 즉 잘게 썰면 페이지 수가 늘어나죠. 어차피 그 주소 공간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페이지 수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수는 증가를 해야 되고, 대신에 이제 내부 조각이 줄어드니까 메모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측면은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디스크 트랜스퍼의 효율성이 감소한다. 요거는 이제 대개 어떤 메모리 위치가 사용되면 인접한 위치가 연달아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같이 메모리로 읽어왔으면 다음번에 페이지 폴트가 안 났을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좀스럽게 정말 이번에 필요한 것만 메모리로 읽어왔으면 그 다음 위치를 쓰려면 또 페이지 폴트가 나서 디스크를 접근해야 되니까, 그렇게 페이지 사이즈가 작으면 디스크를 매번 읽어와야 되는, 즉 디스크 트랜스퍼의 효율성이 감소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로컬리티 측면에서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필요한 정보만 메모리에 올리는 거는 좋은데, 대개 어떤 메모리가 사용되면은 인접한 그 다음 위치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성질을 우리가, 그런 것도 이제 로컬러티라고 부릅니다. 공간적인 지역성이다 해가지고, 그런 로컬러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장 요청 안 된 것도 같이 읽어오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이런 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제일 많이 쓰는 페이지 사이즈는 4KB, 점점 추세는 더 큰 페이지 사이즈를 사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